트럼프가 이란이 핵 포기에 합의를 했다는 내용을 밝혔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트럼프 대통령께서 그 표현이 좀 과격하거나 또는 통상의 그런 존경받는 정치인의 그런 언어가 아닌 점과 또 이분이 과장이 좀 심한 것은 있지만 이런 내용을 가지고 근거 없이 말씀하셨을 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요새 저보고 무당이냐는 얘기를 하는데 그 이유가 제가 이란 이 분쟁이 일어나기 일주일 전에 곧 공격이 있을 거라고 예측도 했고 또 3월 20일경이면은 일단락 될 거라고 예측을 했기 때문에 그런 무당이냐는 그런 별명을 듣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판단한 대로 지금 이란이 지칠 대로 지쳤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란도 지쳤고 또 이란이 지금 혁명수비대죠. 정확히 말해서는 남아있는 혁명수비대 지도부가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핵을 포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핵을 포기하는 대신에 자기네들은 좀 살아남겠다 이런 단계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하고 협상에 들어가겠죠. 협상의 내용은 뻔합니다. 핵을 포기하고 현장 검증을 허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현장 검증을 충실하게 받으면 그나마 살 수 있는 희망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그 다음 단계는 혁명 수비대가 완전히 추출되는 그래서 이란 내에서 정권 교체가 일어나는 이런 순서로 보기 때문에 그 타임라인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길게 끌수록 이란 국민들한테는 별로 좋은 소식이 아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말대로 핵을 포기하게 된다 그러면 현장 검증이 이루어지고 또 이러한 와중에 혁명 수비대는 점점 약화가 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은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트럼프는 호르무즈 공동 관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가능한 얘기인가요? 지금은 모든 게 다 가능한 얘기고요. 호르무즈 해협은 이란 게 아닙니다. 이란이 일부를 자기네가 영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그러한 지역인데 호르무즈 해협은 이란 게 아니에요. 그래서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공동 관리라고 하는 것은 거기가 전 세계 경제 이번에도 보셨다시피 굉장히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과 운영, 특히 그 이란으로부터 그런 위협에 자유로울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만드는 데 있어서 미국 혼자만 할 이유가 없다고 지금 미국은 보는 겁니다. 자기네는 사실 그쪽으로 필요한 원유의 5%도 안 되는 양을 지금 받고 있고 나머지 나라들한테 중요한 건데 그렇기 때문에 그 중요성에 맞는 나라들이 같이 그 관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비용 부담도 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 미국만큼 그런 군사력을 가진 나라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공동관리라고 하지만 미국 주도의 공동관리가 될 수밖에 없겠죠. 정권 교체가 미국의 최종 목표일까요? 미국이 최초에 제시했던 목표는 비핵화입니다. 그 다음에 이란이 더 이상 주변국들을 특히 미국의 우방들을 위협할 수 있는 미사일과 드론의 제거 그 다음에 앞으로 미국에 대한 테러를 가할 수 없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이 중에서 가장 큰 게 이제 비핵화인데 이미 이란의 그 미사일과 드론 능력은 90% 이상이 지금 초토화됐습니다. 만든 것도 파괴했지만 만드는 능력도 지금 상당히 파괴가 많이 됐습니다. 이제는 비핵화가 이제 핵심인데 여기까지가 제시된 목표이지만 결국 이런 목표가 완전하게 달성되기 위해서는 정권 교체가 불가피한 거죠. 현재까지 보더라도 이미 이란의 지도부는 상당수가 제거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미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현실에 와 있기 때문에 정권 교체가 목표다 이렇게는 얘기 안 하더라도 종국적으로는 그것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제가 보는 현실이고요. 여기에 또 하나가 이제 이스라엘이 끼어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재작년 10월 7일 날 하마스가 기습 공격을 해서 민간인들을 살해하고 온갖 악행을 저지른 것에 대한 그런 일이 다시는 재발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마스도 이란이 지원했고 헤즈볼라도 이란이 지원했고 후티도 이란이 지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는 소위 말해서 대리전 능력을
갖는 이러한 세력들이 이스라엘을 위협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게 이제 이스라엘의 목표이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 정권 교체가 반드시 돼야 되는 거죠. 정권 교체라는 게 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란을 갖다가 지배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미국 사람들이 이란을 지배하겠다는 것도 아닙니다. 현재 이란 내에서는 신정체제, 종교인들이 나라를 이끄는 것에 대한 강력한 그 반체제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란 사람들이 스스로 이란을 되찾는, 그렇게 해서 정권을 잡게 되고 이 정권이 방금 얘기한 세계를 위협한다든지 주변국을 위협하지 않는 그러한 정권을 원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으로 저는 봅니다. 현재 미국이 협상하고 있는 이란의 인물은 누구인가요? 지금 정확히는 그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이란의 지도부다 그러면 죽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란의 지도부라고 하는 것은 살생부의 이름이 올라가는 거나 똑같은 것이죠. 현재로 봐서는 혁명수비대의 군사력을 조종하고 있는 그러한 세력, 이 세력들은 지금 가장 잃을 게 많기 때문에 끝까지 저항하려고 노력하려고 하는 세력인 것 같고요. 그 외에 이란의 군부라든지 아니면 이란 내에서 그래도 나름대로 기존 체제에 대한 문제점을 잘 파악하고 있던 이런 사람들이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트럼프 대통령 말에 의하면 협상의 대표가 될 수 있는 이러한 이란 사람들이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는 협상 결렬 시 폭격이라고 밝혔습니다. 어떤 의도일까요? 지금 이번 전쟁을 이렇게 보시면 쉽게 말해서 과거에는 링 위에 올라와 가지고 한쪽이 완전히 KO 될 때까지 싸웠어요. 근데 지금은 링 위에 올라와서 싸우는데 중간중간에 1라운드, 2라운드, 3라운드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작년 6월 달에 1라운드를 이미 한번 치른 겁니다. 그리고 지금 2라운드로 가는 거예요. 이 2라운드에서 하다못해 판정승이라도 받지 못하면 3라운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3라운드가 이루어지고 또 하다가 종이 치면은 또 각자 코너에 갔다가 4라운드, 5라운드, 15라운드, 20라운드. 이게 요번 전쟁, 요번 분쟁의 아주 특징이라고 저는 보는데, 자, 2라운드가 일단은 여기까지 일단락 되었습니다. 여기서 이란이 핵을 포기하고 현장 검증에 수긍을 하고 핵물질을 포기하고 이렇게 한다 그러면 폭격은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에 진심이 빠져 있다 그러면 계속 폭격이 이루어질 겁니다. 한국에도 파병을 요청했습니다. 트럼프의 의도는 무엇이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파병을 요구했다고 얘기하기는 조금 해석의 차이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복잡하게 얘기는 했지만 뭐라고 얘기한 거냐면 각자 자기 배는 자기가 지켜라 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것은 시종일관 트럼프 정부가 각 나라는 이제 자기 몫은 자기가 하라고 한 거나 그 맥락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 특히 우리가 의존하는 원유의 약 70%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사안이 바로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로운 항해입니다. 그리고 우리 배들이 이제 거기에 묶여 있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의존적인 나라들이 스스로 지켜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스스로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군함을 보내야 될지 아니면 그 군함 중에서도 뭐 구축함도 있고 그다음에 소해함, 그러니까 그 기뢰를 제거하는 배요. 그다음에 기뢰를 탐지하는 배, 또 지원함들이 있습니다. 이게 다 군함이에요. 이런 군함 중에서 어떤 거를 보내야 될지, 어떤 임무를 줘야 될지 그거는 우리 스스로가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미국하고 특수관계가 있습니다. 미국하고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있는데 호르무즈 해협에는 이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직접적으로 우리를 묶는 그러한 조약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미국이 우리한테는 아주 중요한 우방이기 때문에 미국이 이런 발언을 하면, 특히 트럼프 대통령 같은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면 이거 그냥 가볍게 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 중요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알겠습니다. 우리도 참여하겠습니다. 라고 일단 얘기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분이 생각이 단순한 분이기 때문에 한국이 내 말에 동의했어, 안 했어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일단은 참여하겠다고 함으로써 한국이 참여하겠다고 했다. 그분이 그렇게 생각하도록 하고 거기에 어떤 배를 보내느냐, 뭐 비행기만 보내도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느냐 하는 거는
그때 가서 보자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일단 중요한데 미안하지만 우리가 실기했다고 저는 봅니다. 벌써 감정들이 별로 안 좋아요. 이 감정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일단 실기를 했다고 보는데 빨리 우리가 참여를 하겠다. 그 참여의 방법은 뭐 국회에도 통과를 해야 되고 우리 국민들하고 설득도 해야 되고 하니까 그것은 그때 가서 봐야 되겠죠. 그렇지만 만약에 군함을 보낸다고 한다면 여기서 얘기하는 군함은 지금 청해부대와 같은 구축함입니다. 우리나라에 한 13척이 있는데 그중에서 3척은 제가 보기에는 임무가 적합치가 않아요. 나머지 3척은 우리가 여기 한반도 지키는데 필요해요. 그러면 한 7척 정도 남는데 그 중에서 통상 한 2척은 정비 중이고 2척은 우리가 써야 되고 그러니까 하나 내지 2개 정도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하나 내지 2개를 보내놓으면 이 보낼 때 그냥 보낼 수가 없어요. 거기 위협이 지금 다른 넓은 바다에서 위협하고 틀립니다. 넓은 바다에서 위협이라는 거는 어뢰라든지 아니면 상대방 미사일이 위협이 되는데 거기는 조그만 드론들이 날파리처럼 날아오고 뭐 이러기 때문에 그런 거를 탐지하고 잡을 수 있는 그런 무기를 다시 무장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준비 기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할 거고요. 가가지고 어떤 임무를 수행할 것인가도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군함 한 척이, 구축함 한 척이 통상 유조선 4척 내지 5척 정도를 호위하는 게 적당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배만 할 것이냐 아니면 뭐 미국 배 아니면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 배도 해줄 것이냐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가능하면 해줘야죠. 그래야 인심을 잃지 않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고민을 해봐야 될 거고 공격을 받으면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지금 이란하고는 지금 협상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배는 무사 통과시켜주겠다고. 그렇다 하더라도 군함이 가가지고 혹시 모를 이란 내에서도 뭐 여러 가지 생각이 갈리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혹시 그런 사람들이 공격해 오면 그거를 막아내는 임무도 수행해야 될 것이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것들이 있는데 이런 복잡한 것들을 가려주는 게 교전규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전규칙을 잘 만들어야 된다. 교전규칙은 너무 세밀하게 만들면 안 됩니다. 대략적인 가이드라인을 줘야 거기에 있는 현장 지휘관, 특히 그 함장들이 어려운 임무를 수행할 때 올바른 판단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 국한되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과 같은 미국인들한테 한국은 우리 편이야 라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에요. 일본 같은 경우 보십시오. 일본은 우리보다 배가 구축함만 3배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능력도 훨씬 그런 면에서는 나아요. 근데 일본은 우리랑 똑같이 이란하고 지금 자유롭고 그 안전한 항해를 협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벌써 미국한테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적극 참여하겠다는 그런 인상을 벌써 줬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판단해야 되고 우리가 보낼 때 일본하고 잘 협조하는 게 좋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다시 말해서 일본 배가 지나갈 때 우리가 호위해 주겠다. 또 반대로 우리 배가 지나갈 때는 일본 배들이 호위해 달라. 이런 것들도 한번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 한국군이 미국 요청에 따라 중동에 파병된다면 가장 현실적으로 맡게 될 임무는 어디까지일까요? 무엇보다도 우리는 우리나라 국적의 선박과 또 그 선박을 운영하는 선원들을 보호하는 임무가 가장 우선되는 임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런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를 잘 해가야 되는데 기본적인 거는 우리 선박 또 우리 선원들을 보호하는 것입니다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배들이 그 지역에 있는 우방국들 미국을 비롯해서 UAE라든지 카타르라든지 사우디라든지 이런 나라들하고 협조하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볼 수 있는 범위하고 이런 나라들이 다 같이 볼 수 있는 범위가 틀립니다. 멀리 보면 멀리 볼수록 좋은 거죠. 다시 말해서 이란에 미사일이 날아온다를 제일 먼저 알 수 있는 게 미국일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거를 미국이 제일 먼저 알았을 때 우리한테 빨리 전파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구축해 놔야 되고 또 거꾸로 우리가 미국보다 먼저 알 수도 있어요. 뭐 단거리일 경우에는. 그러면 우리도 이런 게 날아온다 그러면 미국한테 또는 카타르나 UAE 또는 우리가 호위하는 배들한테 알려주는 이런 시스템을 갖추다 보면 이 시스템이 일종의 연합작전 시스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은 우리 선박과 우리 선원들을 보호하는 것입니다만 그런 거를 하려다 보면 이런 체계에 같이 긴밀하게 협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가 원치 않는 그런 개입의 여지도 있지만 그것은 우리가 감수해야 될
그러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인 것은 우리의 선박, 우리의 선원들을 보호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입니다. 그래서 그 임무를 충실히 해서 우리나라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우리의 무역선이 방해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한국군이 실제로 파병될 경우 가장 먼저 맞닥뜨릴 군사적 위험은 무엇일까요? 제가 보기에는 이란이 굳이 우리 배들을 타겟팅해서 공격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는데, 문제는 호르무즈 해협도 좁은 해협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30km가 넘습니다. 그러면 이란이 미국 배 공격하는 줄 알고 공격했는데 그게 하필이면 우리 배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하다고는 볼 수가 없죠. 그리고 이번에도 쿠웨이트에서 미사일을 쏴가지고 미국 비행기 3대를 격추를 시켰듯이 아군 간의 오인 사격도 굉장히 흔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을 비롯해서 그 지역 카타르나 UAE나 이런 나라들하고 공조 시스템을 갖추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 공조 시스템 갖추기가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것들을 갖춘 상태에서 활동을 해도 방금 얘기한 대로 의도치 않은 그러한 어떤 사고, 또 기뢰 같은 게 거기 둥둥 떠 있을 수도 있는데, 이 기뢰라는 거는 설치가 되면은 피아를 구분을 못 합니다. 이게 미국 밴지 이스라엘 밴지 우리나라 밴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런 사고, 또 아군 간의 어떤 오인된 사고, 피해,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서 굉장히 위험하죠. 그렇지만 우리 해군이 능력을 키운 이유가 우리나라의 국익을 보호하고 또 먼 곳에서도 우리나라의 어떤 힘을 발휘할 수 있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해군이기 때문에, 이럴 때 안 써먹으면 또 언제 써먹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위험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선원들과 우리의 선박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 우리 경제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어려운 임무를 우리가 맡아야 되지 않나, 맡을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중동 파병이 현실화되면 한국군의 대북 대비태세에는 어느 정도 부담이 생기나요? 대북 태세는 영향이 있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감수할 수 있는 영향이라고 봅니다. 북한이 지금 이란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정황으로 봤을 때 지금 우리한테 어떤 도발을 한다든지 하는 것을 자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번 분쟁의 시작을 미국의 탓, 또 이스라엘의 탓으로 돌리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누구 탓이든 관계없이 미국이 이번 분쟁에 있어서 의심 없는 승리자로 결론 짓는 것이 우리나라한테 유리하겠습니까? 아니면 어정쩡하게 되는 게 우리한테 유리하겠습니까?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대로 이란의 비핵화가 이루어지고 거기다가 현재 미국에게 호전적인 정권 교체까지 이루어진다고 하면 북한에게 보내는 강력한 메시지가 될 거야. 오히려 북한으로 하여금 협상 테이블로 나와야 되겠다고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도발을 지금 한다?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 정부 하에서는 옛날 같지 않다는 것을 지금 느낄 거예요. 이런 맥락에서 보면 현재 우리 정부가 남북 대화를 지금 갈망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기여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이번 분쟁이 미국의 압도적인 승리로 결론 나는 것이 우리한테도 유리하다고 봅니다. 그러한 압도적 승리를 우리가 직접적으로 군사력이 가가지고 미국 옆에서 싸우고 이런 것보다도 일단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자유로운 그런 통행에 기여한다든지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한반도 상황에도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지 않겠는가,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트럼프는 동맹국들에게 호르무즈 지원을 요청하고 있는데 한미동맹의 시험대라고 봐야 하나요? 시험대가 아니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아무리 친구 사이라고 하지만 서로 돕는 게 이게 진정한 친구인데, 옛날에는 우리가 힘이 없고 가난해서 못 도와줬다 이런 입장이었다면 지금은 가난하지도 않고 힘이 없다고도 할 수가 없는데, 미국이 도와달라고 한다기보다도 도움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고 눈치만 주더라도 우리가 싫다고 얘기한다든지 이제는 더 이상 못한다는 얘기는 하기가 곤란한 거죠.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도움받기 위해서는 최소한 정성은 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 정성이라는 게 뭔지는 그때 상황과 여건에 따라 다 틀리겠습니다만, 이번 같은 경우를 예를 들다 그러면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깊은 고민을 하고 얘기를 했는지 이런 것들은 잘 모르죠.
거죠. 근데 여러분들 보시기에 그렇게 깊은 고민을 한 것 같습니까? 그렇게 툭 하고 얘기를 하면 우리도 맞받아서 걱정하지 마시라. 일본이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은 항상 우리보다 뭐 더하는 것도 아니고 덜하는 것도 아니지만 인상은 미국에게 최고의 우방, 이러한 인상을 주는데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게 쌓이고 쌓여서 나중에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과연 우리는 미국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까? 지금 저같이 안보를 생각하시는 분들, 또 어떤 분들은 뭐 경제 생각하시는 분들, 어떤 분들은 뭐 국제관계, 또 어떤 분들은 이거 다 생각하지만 어느 분야를 보더라도 우리 대한민국은 미국과의 관계를 소홀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뭐 시험대냐 아니냐? 모든 게 다 시험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미국을 잘 다루기 위해서 과연 어떤 게 맞는지 현명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현재 나쁘지는 않다고 봅니다만 현 상태만 갖고는 좀 불안합니다. 그래서 미국과의 관계, 특히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계, 새로운 미국의 마가와의 관계, 여기에 좀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거예요. 과거의 미국, 바이든 정부, 클린턴 정부, 오바마 정부의 미국은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같은 국제 정세에서 한국이 우선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자각력입니다. 우리 스스로 지켜야 될 그러한 능력이죠.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 많은 분들이 우리가 충분히 스스로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세계 5위의 군사력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지킬 수 있는 잠재력과 모든 것을 갖고 있지만 첫째는 의지가 부족해요. 제가 봤을 때는. 의지가 부족하다는 건 뭐냐. 자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는 희생을 바탕으로 깔고 있어야 됩니다. 세금만 많이 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첫째는 자기 처자식들이 전쟁에 나서야 된다는 거를 전제로 해야 돼요. 그 처자식이 전쟁에 나서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자기는 말할 것도 없는 거죠. 우리나라가 지금 100% 남성들이 군대를 간다고 그러지만 이제는 그거 갖고 부족하니까 남성들의 군복무 기간을 늘리든가 여성들도 복무를 시켜야 됩니다. 그 다음에 특례, 이 제도 완전히 다 없애야 돼요. 그리고 자꾸 군의 사기를 죽이는 이런 일들, 이거 빨리 없애야 됩니다. 훈련도 지금 못하는, 엊그저께 조그만 사고 하나 났다고 그래가지고 전군이 일주일 동안 사격을 금지시켰어요. 날씨가 건조하다고 사격을 못해요. 그러면 이 포나 이런 걸 쏠 때 연습을 계속 해야 되는데 이 연습을 못하게 하면 불이 나더라도 감수를 하는 그런 생각. 사고가 나더라도 감수해야 되는 거. 자기 자식이 죽더라도 나라를 지키는데 불가피한 그런 희생이라는 이런 생각을 갖지 않으면 자강이 될 수가 없습니다. 또 핵무기를 갖는다? 저도 핵무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핵무기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북한 보세요. 핵무기 갖고 있지만 문제가 해결된 게 뭐가 있습니까? 오히려 혹 들려다가 혹 붙이는 격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자강이 제일 중요한데 내 나라는 내가 지키겠다는 의지와 그에 따른 희생을 각오하는 거. 자기 자식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선조들이 자기 자식만 중요하다고 생각했으면 오늘날 우리가 있을 수 있겠어요. 특히 정치하시는 분들, 고위급들은 자기 자식은 최전방에서 근무시키겠다. 자기 자식이 제일 먼저 위험한 곳에 가도록 하겠다. 이런 생각을 우선 가져야 됩니다. 그렇게 지도자들이 자세를 갖고 있으면 실전적인 훈련이 가능할 거고 거기에 따른 희생도 국민들이 감수하지 않겠어요? 자기 자신이 그런 걸 안 하니까, 고위직들이 그런 희생을 안 하니까 국민들 눈치나 슬슬 보고 어려운 결정을 미루거나 좋은 말로 이렇게 포장해서 척하는 거, 이런 것들이야말로 우리가 빨리 일소해야 됩니다. 말이 길어졌습니다만 자각 능력을 키워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군생활을 38년 동안 했고 전역한 지는 지금 10년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안보에 대해서 죽는 날까지 관심을 갖고 또 여러분들에게 제 의견을 나누고자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가 너무나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는 자기 자신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은 우리 혼자만 갖고 안 되는 거죠. 그나마 믿을 수 있는 친구들이 필요합니다. 믿을 수 있다는 거는 능력이 일단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성품이 좀 괜찮아야 되는데 거기에 비슷한 게 지금 현재 우리가 관계를 깊이 맺고 있는 미국, 그리고 우리하고 가까이 있는 일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 다른 나라들, 우리나라에 관심이 많은 여러
국가들이 있습니다. 이들 국가들하고 잘 지내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동치는 세상에서는 동맹들이 미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해서 다른 나라들, 호주, 영국, 카나다, 남미 국가들, 아프리카에 있는 국가들까지도 최대한 많은 친구들을 갖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스스로가 스스로를 지키겠다는 강력한 의지, 안보의식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